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중국 갑조리그 14라운드 중계를 시작합니다. 이희성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규리그도 2라운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이번 14라운드에는 한국 선수 7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 갑조리그는 순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정상급 기사들이 이번에 대부분 출전을 했습니다. 네, 14라운드가 끝이 나고 마지막 라운드가 돌아오는 월요일 날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번 14라운드 오더에 이름을 올린 기사들이 마지막 라운드도 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되죠. 지금 거의 순위가 결정된 팀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마지막에 선수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마무리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떤 성적 거두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 한국 선수들 총 55승 40패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반부에 네.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9라운드 기점으로 해서 한국 선수들의 전체 성적이 굉장히 올라간 편이고요.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 신진서 구단이죠. 모든 부분에 지금 중국 갑조리그의 기록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박종환 구단도 역시 8연승 중을 기록하면서 지금 공동 다승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구단 7승 4패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변상일 구단 5승 2패. 자, 강동윤 구단과 신민준 구단은 5승 6패, 김지석 구단은 5승 8패입니다. 네, 순위표입니다. 신진서 선수가 속한 수볼 항저우. 자, 지난 라운드에서도 역시 잠시팀에게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두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전력이 강한 팀이고요. 모든 이 16개 팀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순위가 확정된 팀이 수버랑저우예요. 그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됐죠. 네. 근데 지금 우승은 사실 유력하긴 한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네, 자, 청두까지는 이 굳건히 상위권이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샤먼팀 지난 라운드 자자식품 텐진에게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무려 4계단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보시면 2위부터 8위까지 4점 차이밖에 안 나죠. 지금 사실 8위도 2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2라운드가 남았기 때문에 최대 6점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간 팀에 있는 팀들끼리의 또 격전도 남아 있어서 사실 2위인 용원 명성항저우와 3위인 청도팀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자, 상하이 팀도 중심 베이징 팀에게 4대0 완봉승을 거두면서 3계단 상승하면서 7위권으로 진입했고요. 자, 9위부터 16위까지 순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베이징 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난 라운드에서 0대4 완봉 패배를 당했어요. 굉장히 좀 아쉽고 네. 큰 패배를 당했죠. 그래서 지금 9위로 밀리긴 했는데요. 역시 지금 보시면 충칭도 21점이에요. 네. 그 2위와 4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리고 8위로 가는 플레이오프 거기까지는 사실 지금은 오늘부터가 굉장한 승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14라운드 중계대국은 신민준 구단과 판일러 8단의 대결입니다. 자, 선전과 상하이 팀의 대결, 99년생, 96년생의 기사입니다. 2012년, 2009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자국 랭킹 4위와 15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네, 두 기사는 굉장히 힘이 강한 기사입니다. 지금 상대 전적은 2승 3패인데요. 최근에 이 전적으로만 봤을 때는 신민준 구단이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장전에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2승 3패 만만치 네. 않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경기에서는 신민준 구단이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중국 갑조 리그에서 만난 대국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만 벌써 4번 만나서 2승 2패를 한 기사들이고요. 두 기사 워낙 또 힘이 좋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한 전투바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신민준 구단과 판일러 8단의 전투바둑 지금부터 감상하시죠. 생각시간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 덤은 중국 룰로 7시 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신민준 구단의 흑번, 판일러 8단의 100번입니다. 네, 판일러 8단도
랭킹 자체가 10위권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근데 네. 다시 이제 랭킹이 조금 15위로 음. 밀려난 상황이고요. 근데 중국은 워낙 그 20위부터 10위권의 그 순위 변동이 심해요. 네.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 수로 바로 3-3에 진입을 합니다. 랭킹은 약간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판일로 팔다는 뭐 여전한 상위권의 이 강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지금 상하이 팀에서 가장 강력한 에이스 주장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는 8승 5패. 뭐 이 정도면 무난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못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올해 이제 중국 갑조 리그에서 네. 항상 꾸준하게 성적을 거두었던 선수들이 약간 몰락한 선수들도 있고 네. 뭐 커제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 8승 5패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 판팅이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5할 승률에서 굉장히 못 미치는 성적. 그리고 천야오의 선수도 5승 8패를 하고 있죠. 네. 네. 갑조리그에서 강했던 강자들이 올해는 조금 무너지고 있는 한 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년 잘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잘하는 애 있으면 또 뭐 못하는 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역시 이제 확실히 좀 90후 세대, 95후 세대들이 굉장히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98년생인 구주하오 선수하고 양딩친 선수가 굉장히 상위권 다승 랭킹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판율러 선수는 우리 한국 용병 선수와의 대결 네 번째 대결입니다. 자, 김지석, 설현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박정환 선수에게 패한 바가 있습니다. 자, 좌하귀에서는 간명하게 처리가 되고 바로 귀를 선점했는데요. 백은 뭐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래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양화점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고 보면 좀 위쪽을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예, 실전에 나오고요. 네. 아래쪽을 선택을 한다면 양화점보다는 뭐 소목을 두고요. 여기 역시 뭐 화점을 둘 수도 있고 소목을 둘 수 있겠죠. 네, 이거는 취향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백은 역시 이제 계속 가는 길을 가는 거죠. 눈목자 정도로 해서 여기를 굳히고서 이 석점에 대한 이 부분의 이제 세력, 모양을 넓히는 그런 식의 초반을 운영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사실 한 판의 바둑입니다. 네. 이제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흙이 날일자를 왔을 때 백의 화점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여기를 젖히고 붙였을 때 네. 이런 식의 진행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그러면 여기를 끊어서 진행을 하는 방법, 뭐 막아서 이렇게 두고 진행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 모두 백의 돌들 자체가 좌변 쪽으로 두텁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두텁게 형성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백돌이 있어야 훨씬 더 모양이 좋아지죠. 흙이 네. 있으면 아무래도 이곳에 두는 파괴력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세력을 쌓아도 이미 상대방 돌로 견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양화점이라면 보통은 이런 초반에서는 이렇게 자산기를 선택을 하죠. 네, 여기를 걸쳐갔고요. 뭐 당연히 많이 두어지는 수입니다. 3-4함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여기는 3-4함이나 날일자 또 위쪽도 사실 비슷해요. 3-4함이나 날일자 네 가지 모두 실전에서 골고루 등장을 합니다. 네. 네, 아래쪽을 날일자 걸쳤을 때는 이제 이렇게 걸치는 방법도 있죠. 네. 날일자로 받는 방법 무난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협공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도 협공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뭐 요즘엔 실전에 나오는 빈도수는 이렇게 바짝 다가가는 수가 좀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실 바짝 다가가게 되면 여기 변화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게 돼요. 백은 3-3이 보통이고요. 3-3이 아니라면 다른 방면은 서로 어려운 길 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쉽게 모양을 결정지을 수 있는 수가 이 한 칸의 협공이죠. 근데 이렇게 가면 백이 네. 3-3을 들어갈 수도 있고 양걸침을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걸침을 하게 되면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3-3을 들어가서 모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변화 네. 여지가 더 많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이 한 3가지 정도의 선택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협공을 한다면 이렇게 바짝 다가가는 것이 많이 쓰입니다. 백에게 선택권이 많다는 것은 그 선택 모두 다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간명한 선택을 하는 편이 더 좋겠죠. 네, 근데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선택이 백한테 있더라도 그 모든 선택 자체가 자신이 있고 네.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본인이 판단만 한다면 네. 뭐 그 길도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상귀 3-3입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형태 중에요. 물론 이제 여기 날일자가 없을 때 3-3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거 뭐 3-3이야 이제 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여기를 이런 형태예요. 걸쳐서 여기가 이제 날일자로 안 받아져 있거나 협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 형태의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뭐 물론 늘면 굉장히 무난하지만 뭐 여기를 이렇게 두게 된다면 굉장히 또 어려운 길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양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네. 프로 실전부에서 나오거든요. 걸치는 형태에서 그 일직선이 되는 방향으로 네. 3-3을 들어간다. 네. 물론 뭐 여기 3-3 들어간다고 해서 맥이 뭐 무조건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유행을 하고 있어요. 외우기에는 모양이 꽤 쉬운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어 네, 보입니다. 그렇죠. 네. 워낙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으시다면 네, 이 정도 좀 외워두시면은 이 대국에서 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어려운 길로 가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맞게 되면 굉장히 이 3-3에서 가장 어렵다는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한때는 이제 너무 어려워서요. 내가 본인이 가장 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좀 자신이 있다고 해도 이제 두는 상대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연구를. 그리고 막상 실전에 또 맞닥뜨리면 어떤 또 신수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네. 진짜 웬만큼 자신 있는 선수 아니면 이 변화를 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치받고 그냥 간명하게 서로 이제 초반은 이제 무난하게 둡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안 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유행이 뭐 한 일주일, 한 그 정도 단위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뭐 한 주는 이렇게 치받는 변화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가 또 한 주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변화만 계속 이제 나오고요. 네. 예. 거기에 이 변화에 좀 파생되고 어려운 형태도 또 계속 바뀌고요. 요즘 여름 휴가 많이 다녀오시던데요. 휴가 한번 다녀오시면은 또 유행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기사들도 이제 네. 그래요. 이제 휴가 예를 들어 간다고 해도 이제 휴가 가서도 진짜 공부해야 될 네. 시기예요, 지금. 지금 딱
지금의 딱 바둑 흐름이요. 네. 또 스마트폰으로 그날 두어진 바둑도 뭐 생중계로 또 감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사들도 그렇고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핸드폰을 가지고 기보를 보고 하곤 하시는데 뭐 기사들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네. 진짜 나 정말 하루하루 이제 유행에 뒤처질 수 없다 정말. 그러면 이제 계속 이 기보 최신 기보를 놓치지 않고 공부를 네.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그런 유행에 뭐 민감하지 않다. 천천히 좀 여유 있게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그냥 편하게 공부를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예.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 흐름만 쫓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형태가 등장을 곧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서로 어렵게 가느냐 아니면 서로 뭐 이 정도라면 뭐 상대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는 형태로 그냥 좀 무난하게 가느냐. 예. 이 어려운 정석에서도 그렇게 조금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신민중 구단의 선전팀은 사실 13위죠. 예,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플레이오프 진출은 사실상 멀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개인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신민중 구단이 5승 6패이지 않습니까? 네. 예, 2라운드 남은 상황에서 오늘 판 패하게 되면 5승 7패로서 이제 5할 승률이 안 맞춰져요. 예. 그러면 이제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좀 뭐 자존심이 좀 상할 거고요. 네. 뭐 사실 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뭐 팀을 또 옮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이 팀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5할 승률을 넘고 가거나 아니면 5할 승률 아래로 내년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네. 큰 차이가 있죠. 그래도 당장 지금 이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무리 이 하위권 팀 간에 강등 플레이오프를 한다 하더라도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는데 몇 라운드부터 출전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순위가 낮으면 그렇죠. 또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 정규 리그까지 높은 순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한 단계라도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한 판 정도는 또 이제 위쪽이나 뭐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위쪽에 올라간 플레이오프 진출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1위가 중요하긴 하지만 2위도 중요하거든요. 네. 예. 이 변화에서도 또 가장 복잡하다는 변화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모든 기사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하루 외우고 하루 만에 까먹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형태 자체가 그래요. 예. 네. 진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외우면 내일 까먹는 형태예요. 정말로. 네, 저는 매번 방송할 네. 때마다 그 다양한 사범님들에게 설명을 듣지만 항상 볼 때마다 새로운 것 네, 같아요. 저도 까먹긴 싫은데요. 왜 까먹는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까먹어요, 자꾸. 정말 한번 이제 그 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결론을 내리고서는 그 모양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까먹고 다시 이제 다음에 공부할 때 다시 그 모양 들어간 다음에 이거였지 하고서 또 뭐 다른 것도 익히다 보면 나중 지나면 또 까먹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계속 뭔가 이 형태는 공부할 때마다 반복이 되는 이상한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새로운 형태를 공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중계하면서 이렇게 이 정확한 모양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끊고 또 반대쪽으로 끊어갔는데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이 끊고 흙이 이었을 때 끊어가는 것이 네. 어, 흙이 이제 나를 짜간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네. 끊고 이을 때 끊어간 것 자체가 조금은 이제 간명하고 실전에 그래도 좀 많이 등장을 했던 형태입니다. 아마 늘 것이고요. 붙여서 여기 귀를 잡으러 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네. 이것은 이제 분명 실전에서 꽤 나왔어요. 네. 그리고 뭐 박정환 구단, 커제 구단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도 네. 나왔던 형태고요. 네. 뭐 박정환 구단, 신진서 구단의 역시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도 나왔던 그런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박정환 구단하고 신진서 대국에서 나온 것 같네요. 예. 아. 그 월드바둑 챔피언십 올해 4강전에서 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커제 구단과 박정환 네. 구단의 대국은 약간 다른 형태예요. 여길 날짜를 가지 않고 예. 네. 또 아예 배석은 다르지만 이 형태 자체가 호구치는 흙의 형태로 네, 진행이 됐었고요. 이것은 네. 그 전에 그렇게 대국에서 나왔더라면 저는 또 보고도 또 기억을 잃은 건가요? 오늘 네, 또 처음 본 것 같은 이 새로움은 뭐죠? 그렇게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하니까요. 자, 오늘 다시 신민준 선수와 판일러 선수의 대국에서도 이 형태가 나왔는데 어떤 마무리가 되는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의 약점이 굉장히 많아 보였죠. 나일전을 네. 갔을 때. 그래서 그 한쪽의 약점을 끊고 이으니까 반대편으로 나가고 싶긴 하지만 여기를 끊지 않으면 흙이 당장 귀를 젖혔을 때 106점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 쪽으로 끊는 이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한 놓칠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흙은 이제 백이 끊어가니까요. 남은 한 곳의 약점인 이곳을 늘어서 완벽하게 중앙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러자 백은 이곳을 붙인 거고요. 이제 수순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수순만 이제 외워가기보다는 네. 이 형태에서 백이 과연 이런 진행으로 왜 가는지 그걸 좀 이해하고 이제 실전에 좀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여기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는 젖혔을 때 6점이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압박을 한 것이고요. 네. 5점에 대한. 그래서 다음에 이제 모양이 나오겠지만 여기를 들여다봐서 이곳을 또 흙이 한 점을 나오는 것을 막는 수가 있어요. 이 정석의 의도는 흙 귀에 5점을 반드시 잡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네.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흙이 귀로 젖혀갔을 때 백은 이 변 쪽으로 보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안 해야 아, 이 정석이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 형태에서 예를 들어 이제 백이 여기를 잡거나 네. 잡아요. 그러면 이곳은 무사하지만 그냥 단순히 지금 뭐 이렇게 파워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기를 갈 수도 있겠네요. 이곳 파워하고 여기는 찝히면 안 되니까 이어야 되는데요. 네. 이 자체는 흙이 그냥 살아있는 형태죠. 그럼 백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단순히 여기를 한 수를 더 들여서 가일수하게 되면 애초에 이곳을 잡으러 갔던 계획이 완전히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붙여갔을 때는 이곳 형태에서 선수를 통해서 손을 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백이 손을 돌렸을 때 흙이 이 한 점을 그냥 뻗어서 움직여 나가면 이 이후는 백이 어떻게 타개를 하는 건가요? 여기요? 네. 여기는 그냥 그대로 잡힙니다. 대책이 없죠. 늘면 여기를 나가도 되고요. 네. 그냥 조여 붙여도 6점이 잡히니까요. 그래서 교환이 하나가 딱 필요한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여기를 두는 것도 선수 자체가 다음에 안 돼요. 늘게 되면 한 칸을 띄어서. 네.
끊어서 두지만 있게 되면 여기 형태가 이제 따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흙이 계속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형태는 조금 곤란하고요. 이제 선수가 안 되면 백이 순식간에 이 정석에서 망할 수가 있어요. 네. 선수로 보강하는 방법이 들여다보는 거군요. 네, 여기를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 이 형태에서 맥점이자 좋은 수입니다. 두지 않으면 늘었을 때 이 형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래쪽 2점이 아니라 위쪽에 넉점이에요. 넉점이 왜냐면 이 전체의 전투의 요석이거든요. 네. 넉점을 잡으면 위쪽도 해결이 되고 아래쪽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넉점이 잡히면 안 되는데요. 이 상황에선 잡혔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바로 장문 형태군요. 그래서 이곳은 받아야 되고요. 네. 네, 이제 받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형태가 됐죠. 여기가 있으니까 이제 늘면 2점을 잡을 수 있어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점을 살려야 되니까요. 뚫고 나와야 되는데 나가면 역시 그때 두면 단수 교환이 하나가 또 선수가 되니까요. 역시 2점을 잡았죠. 그러면 네. 이 상황에서는 이 한 점은 살아나갈 수 없는 겁니다. 일단 100의 임시 방편이 된 모습이죠. 자, 이제 손을 돌리고 106점 쪽으로 보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단수를 치고 흙이 이을 때 굉장히 유명한 그 수상전의 맥으로 백이 한 수 빠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아, 이렇게 끊어서 수상전 하는 것이 또 맥점이군요. 네, 뭐 유명한 이제 규삼수의 형태가 되죠. 여기를 젖혀서 흙의 수가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됩니다. 네. 가장 이 흙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실전에 두는 이 방법입니다. 흙의 수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흙기가 잡혀 있는 거라면 이 잡힌 돌을 통해서 어떻게 또 활용을 해야 되는지 자, 그 수순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젖혀가야 흙귀를 잡으러 갈 수 있겠고요. 네. 여기서도 이제 흙의 수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을 잡으러 가려면 당연히 그 자리가 눈에 띄는데요. 역시 이제 그 자리는 입구자였습니다. 근데 입구자를 단순히 가게 되면 백이 단수를 역시 똑같이 교환하고 여기를 네. 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찝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오죠. 이곳을 단수치게 되면 흙의 수가 바로 연단수로 인해서 잡히거든요. 네. 이어야 되는데요. 그때 급소인 이 자리를 두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백의 수 자체가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5수가 되거든요. 근데 실전처럼 흙이 먹여쳐서 한 점을 희생타로 하게 되면 백의 수가 한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처럼 백이 한 집을 만들었을 때 이 일선이 호구 형태였기 때문에 흙이 뒤에서부터 그렇죠. 메워가서 네. 한 수가 늘었는데 지금은 먹여치는 교환을 해 놓았기 때문에 평평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내수로, 거기가 이제 네. 오히려 한 점을 희생해서 백이 그 흙이 못 들어가는 곳 자리에 하나가 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수상전으로만 봤을 때는 한 수 차이가 나는 거죠. 한 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어차피 백이 이 형태에서는 한 수가 빨라서 잡긴 했지만
그 수를 조이면서 외곽에 흙이 좀 두터워지게 되거든요. 그 네. 차이가 굉장한 네. 겁니다. 그래서 흙이 이곳을 먹여치는 수가 기묘한 것이고요. 자, 사석 작전을 하고 있는 신민준 선수입니다. 네, 역시 백도 이 교환은 지금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곳까지는 해야죠. 이 교환을 한 다음에 먹여치는 교환 안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흙이 역으로 이어버려서 흙의 수가 늘어나 버리죠. 네. 그래서 단수를 할 거면 당연히 먹여치는 것까지 해야 되고요. 단수를 안 하고 그냥 있는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 방면에서는 흙이 둘 데가 없거든요. 네, 따낼 때 먹여치면 되니까요. 네. 네. 먹여치는 숫은 놓치지 않고요. 흙이 일선에 먹여쳐 놓은 교환으로 상변 쪽으로는 꽤 두터운 세력을 만들었는데요. 대신 우측으로는 지금 백이 하나 들여다봐져 있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네, 이제 흙이 따냈고요. 그곳을 흙이 마무리하러 가겠죠. 네. 이 모양인 일견 보기에는 여기를 이어요.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두면 그냥 잡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들어갔을 때 여기를 두니까요. 네. 근데 흙이 여기서 반대편을 젖히게 됩니다. 그럼 자충으로 백이 뒤에서 단수를 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두게 되면 일단 못 들어가죠. 네. 다시 돌아가면 흙은 여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수를 조입니다. 역시 못 들어가요. 네. 이곳과 이곳을 양쪽을 못 두면 여기를 단수치거나 해야 되는데요. 흙이 이었을 때 여전히 못 들어가죠.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네. 오히려 바로 잡으러 갔다가 흙의 이수를 당해서 양자층으로 수상전이 잡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처럼 있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좀 전과 같은 형태가 되면 이렇게 두면 이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았죠. 네. 이렇게 줘도 양자충이니까요. 근데 이곳을 안 이어줍니다. 백이요. 네. 흙이 여기를 두면 백은 그냥 두 점 잡아요. 그럼 따내도 따내서 여기는 거의 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 두 점을 잡은 백의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흙도 당장 귀를 살리기는 좀 어려운 장면이죠. 살릴 수 있는데 안 사는 네. 거군요. 살리면 바둑이 나빠집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자리인 이곳을 살리면서 두텁게 중앙으로 뚫고 나왔습니다. 네, 뭐 뚫고 나왔으니까 계속 나와야겠죠. 그 자리는 일단 막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뚫고 나와야 되고요. 네, 한 점을 잡았죠. 늘어도 될 것 같지만 한 번 더 밀고 어차피 이제 석점머리 아프거든요. 이제 늘어야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이제 뭐 머리를 내밀어서 굉장히 좋죠. 근데 백돌이 없으면 여기가 자충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 형태 자체로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뭐 여기를 흙이 들어가도 이을 수도 없고요. 뭐 항상 손을 빼야 되죠. 그리고 잡혀져 있지 않으면 백이 조금 여기 흙이 살기만 해도 이곳 외세를 흙이 얻어갔고요. 백은 변해서 좀 성과를 거뒀지만 좋은 결과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애초에 그 목적대로 여기를 잡고 가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이 수가 정수입니다. 흙 한 점을 완벽히 제압해 놓으면서 이제는 흙이 그 부분에서 수를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이성균은 잡혔습니다. 여기가 보시면요. 지금 흙이 이렇게 조여도 백은 그대로 수상전을 합니다. 네. 한 수 빠르죠. 흙이 여기서는 먼저 두더라도 이 귀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네. 네, 이 상태로. 자, 이렇게 백은 실리를 차지하고 흙은 세력을 차지하는 진행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호각의 진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형태가 나온 지는 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배석에서 나온 경우도 있지만 네. 뭐 아예 뭐 판이 다른 경우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근데 네. 어느 한쪽이 좋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AI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뭐 약간의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호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형태가 나왔을 때는 사실 여기 나가게 되면 백이 약간 좋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나갔죠. 예. 나가지 못하면 흙도 모양이 굉장히 두터운데요. 지금 이제 축이 유리하니까 네.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 형태에서 나갔을 때는 그냥 단순히 늘었습니다. 밀고요. 네. 젖히는 것은 이제 여기 약점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를 당장 끊어갈 수도 있고 뭐 한 칸을 띄어도 여전히 지켜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느는데요. 계속 밀어가고요. 이 나간 백의 힘 자체가 의외로 괜찮아요. 네, 그래서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는 다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신민중 구단의 변화구가 등장을 했죠. 네. 굉장히 이 모양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수가 있고요. 흙 넉점 쪽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놓겠다는 뜻인 거군요. 네, 이 수의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원래 이 모양은 보통은 흙이 도도 백이 이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흙이 한 수 백보다 느리죠. 그래서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이 여기를 나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가 되면 흙이 두터워졌거든요. 네. 씌울 수 있어요. 나가면 젖혀서 뚫게 되면 단수 쳐서 그대로 축이죠. 그러면 여기를 뚫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냥 나가면 흙이 이을 수 있습니다. 밀면 계속 젖혀서 젖히면 늘어서 날일자의 기착점이 기가 막힌 곳에 와 있죠. 이것은 호구를 쳐도 입구자를 가서 수상전 자체가 보시면 흙이 여기가 여기 다선수입니다. 아, 네. 그래서 탄력이 굉장히 좋고요. 흙은 거의 살아있는데 백은 안쪽에서 갇히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민중 구단은 이 그림을 원한 거죠. 그러면 그게 다 선수로 뜯는다면 이 한 점을 움직여 나온 의미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역시 판인러 팔단도 당연히 알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네, 이렇게 되면 뭐 네. 서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잡혔던 흙이 살아오고 뭐 두터웠죠. 빅정도 되거나 네. 변화에 따라서는 빅이 아닌 서로 살고살고의 각생. 뭐 이제 잡히는 것은 서로 없는 그런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백은 그 대신에 여기를 연타했기 때문에 중앙에 대한 발언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뭐 그냥 이후의 진행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어려운
형태로 흘러갈 겁니다. 네. 근데 어려운데 뭐 다음 진행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의 형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어렵습니다. 당장에만 봐도 백이 여기를 젖히는 건지 뭐 따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따내는 순간에 여기가 좀 당했어요. 네. 따내면 늘어서 여기가 보시면 자체로 빅이 됐습니다. 백이 못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따내져 있으면. 그래서 약간 당한 느낌이라 따내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젖히던지 뭐 끼우던지 변화를 구하는 지금의 타이밍입니다. 백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갈까요? 백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판일러 선수의 주장전 잠시 후에 계속 감상하시죠. (2019) 중국 갑조리그 14라운드입니다. 선전과 상하이의 대결, 신민준 선수와 판일러 선수가 주장전에서 만났습니다. 네, 네, 역시 몇 점이 나왔고요. 두는 것도 있었어요. 그럼 빈 생각 두거든요. 그때 따내고요. 뭐 어차피 여기 흙은 받아야 됩니다. 네. 따내져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여기는 사실 거의 빅이라고 봐야 돼요. 백은 이곳을 이제 단수 쳐가겠죠. 뭐 끊을 수도 있고요. 중앙을 완전히 제압하는 겁니다. 그럼 이 형태가요. 흙이 맞고 둘 때 여기를 이으면 막아서 빅입니다. 네. 근데 흙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나오긴 하죠. 근데 단수 치고 따냈을 때 어차피 백이 여유 있는 패기 때문에 네. 흙이 들어가기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빅이라고 가정하고 백은 여기 두 점 머리를 하나 두드렸고 중앙을 돕기 때문에 그 진행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네. 가장 최강의 운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를 뒀다라는 것은 단수 치면 단수 치고 한 점을 잡게 됐을 때 이 중요한 한 점을 끊어 잡겠다는 뜻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잡으면서 흙의 다음에 가일수를 지금 하게 만들었거든요. 여기 붙이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아야 될 때 이제는 여유 있게 따내면 여기가 한 점을 잡고 오히려 다 잡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빅으로 잡은 것보다는 집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네. 바깥에 그 외세 자체도 처음보다는 흙이 좀 엷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의 의도죠. 네. 이 변화는 흙이 견딜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흙도 뭔가 다른 변화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지금은 늘어가는 수 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단수 치는 것도 역시 한 점을 단수 치면서 아래쪽을 끊어잡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곤란하고요. 네.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느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네. 늘었고요. 뭐 여기서 백이 다시 안쪽으로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끼운 의미. 지금 나가는 것이 역시 좋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 따내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다로 단수 쳐도 이어 따내서 흙의 모양이 무너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백을 당장 뭔가 추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백의 사활에는 네, 위험이 없고요. 밖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자, 중앙으로 석점 젖혀갔는데요. 아직 우상귀도 정리가 안 되었고 지금 좌변에서 상변에서 두어지다가 네. 중앙으로 향하면서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석점은 워낙 중요한 자리니까요. 백이 살린다고 본 것이고요. 네. 아래쪽에 두 점을 포기하기 전에
위쪽에 중요한 백의 석점에 돌들을 좀 무겁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빈 삼각 말고는 다른 수 백이 선택하기 어렵죠. 끊는 것은 석점 반대편으로 회돌이 모양을 만들고 네. 이곳을 두게 되면 뭐 굳이 이곳 두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둬도 거의 선수성이죠. 왜냐하면 다음에 받지 않으면 단수 치고 둘테 입구자로 이곳에 8점을 다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 받아야 되면 이제는 여기 들어간 활용이 있기 때문에 뚫고서 있는 반발이 성립이 돼요. 이러면 백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끊어가는 것은 무리고요. 네. 실전처럼 이렇게 네. 빈 삼각을 둘 수밖에 없겠죠. 대신 이제 백돌이 여기 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수는 안 돼요. 왜냐면 뭐 아래쪽도 걸려 있고 위도 넉점이 바로 잡히죠. 네. 그래서 시민준 구단은 뭐 여기 아래쪽을 가볍게 버릴 생각입니다. 네. 뭐 시민준 구단이나 파닐러 8단은 연구가 아마 이 형태에서 이 모양이 되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진 않고요. 예상인데요. 네. 근데 실전에서 공식 시합에서 이 형태가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본 기보 중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갑조리그가 사실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30판씩 나오지 않습니까? 네. 기보가. 그래서 저도 이제 다 챙겨보려고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한 20판쯤 놓아보다 보면 이제 10판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너무 많아서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갑조리그가 보시면 라운드를 하나 하고서 좀 기간이 길었던 경우는 없었나요? 보통 이렇게 라운드를 하고서 이틀 만에 다시 하나요? 보통 그랬던 것 같긴 하네요. 저번에 상반기가 끝이 났고 나서 한 달 좀 넘게 휴식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세계 대회가 중간에 스케줄이 있을 때는 조금 그 다음 라운드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 적은 있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한 라운드 대국을 하고 나서 하루 쉬고 그 그쵸? 다음 날 네.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홈앤더웨이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뭐 시민중구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국이 홈팀인가요? 아니죠. 흑을 잡았으니까 원정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네. 예. 원정팀이면 이제 이틀 후에 26일에 펼쳐진 대국은 이제 홈팀이 되어 가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이틀 사이에 두 라운드가 펼쳐지잖아요. 그럼 60판이에요. 네. 진짜 기보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못 봐서 이 형태를 이제 처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근데 생소한 변화가 나왔고요. 도대체 그렇습니다. 네. 수수만 몇 수가 지금 진행이 된 겁니까? 바둑판에 이제 진짜 정확히 4분의 1로 넘어갔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반으로 나눴을 때 흑돌도 약간 튀어나와 있고 그렇죠. 백돌도 변으로 약간 나가 있어서 네. 그리고 여기 약간 변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이건 4분의 1을 넘게 두고 있어요. 그렇네요. 진짜 대형 변화입니다. 자, 지금 4분의 1을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 네. 이제 시민중구단은 그 최근에 온라인 대국에서 네. 여기 날일자로 걸쳐져 있을 때 3-3을 들어오고 지금의 이 똑같은 배석은 아닙니다. 근데 위쪽만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해요. 네. 이런 진행을 둔 적이 있고요. 물론 오늘 실전과 같은 똑같은 진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연구가 꽤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행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네. 가고 있고요. 여기를 붙여서 두는 것은 그냥 딴에도 살아있긴 한데요.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는 이제 자칫하면 좀 악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뭐 사는 것은 비슷하긴 한데 네. 흙의 외벽이 더 두텁게 만들어주고 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딴에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네. 악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 과연 이 교환은 어떨지. 이 젖히는 수를 빡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렇게 두고 끊을 때 한 점을 잡고 따내면 완벽하죠. 근데 네. 축으로 잡혔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두지 않고 따냈다면 여기를 확실하게 이 교환 자체가 쉽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축으로 잡히는 형태보다는 나중에 흙이 뭐 이런 자리 둬서 이 흙돌은 없습니다. 백은 뭐 살아야 되고 네.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죠. 지금 형태에는 축으로 잡혔고요. 대신에 이런 식이나 이런 식의 아주 중요한 자리를 축머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한인럽 할단은 이 그림이 낫다고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신민중 구단이 끊어가지 않고 젖혀가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은 이거는 네, 손해가 하나 더 크죠. 나갔거든요. 네. 얘기가 완전 다르죠. 이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나가기에는 일단 손해가 워낙 커서 그렇다면 다시 따내기에는 이건 이렇게 둬서 좀 이상하거든요. 네. 흙이 훨씬 두터워졌습니다. 뒤로 연결을 하고요. 네, 이어서 둬도 어차피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좀 흙이 두터워지는 느낌이 드네요. 네, 뭐 딴에서 베개에 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뭔가 악수가 들어갔어요. 이 형태는 뭐 예를 들어 여기 하나 끊어져 있고 늘어져 있고 이 상태에서 뭐 따내면 그냥 어차피 살아 있으니까요. 이 그림이 사실 정상적이긴 해요. 하나 끊어져 있어야. 근데 이 교환이 끊어져 있지 않다면 호구 치는 수가 선수가 돼서 흙이 두터워요. 여기 이제 교환 안 되죠. 네. 네, 확실하게 합니다. 네. 뭐 살아있는 거는 뭐 백이 당연한데요. 네. 이건 좀 더 확실하게 여기를 찝어야 될 때 호구 치게 되면 이제 정말 안 받으면 여기 있고 이을 때 이거 붙이고 잡으러 들어가서 네. 이 형태는 오히려 백이 잡히게 됩니다. 공배를 확실하게 메워둬서 모양을 결정을 지어버리는 뜻의 수가 이 수입니다. 네,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지킵니다. 약간 이상하게 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두텁게 해주고 살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은 이제 여기 젖히는 것을 깜빡했어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 붙이면 당연히 끊어야 되고 축으로 잡히지만 축머리 하나 남겨두면 그것으로 만족이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네. 흙의 대응이 좋았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백도 살아놓고요. 우상귀 지금 흙의 한수 갈수가 필요하거든요. 네, 여기를 이으면 뭐 다른 곳은 어차피 백이 다 살아 있으니까요. 흙만 네. 사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 있게 되면 두 집이 났죠. 이게 가치가요.
흙이 중앙을 밀었죠. 백이 따내면 이곳에서 집이 넉집이 불어났고 7, 17 제가 지금 잘 센 건가요? 7, 17, 27, 29 이게 31집이네요. 31집의 가치가 있는 아, 자리? 여기가 지금 상관이 없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원래 집이었죠. 네. 네, 100집만 보면 여기가 석집 6, 16, 26, 28, 28집인데 흙이 두면서 2집이 불어났으니까요. 딱 30집입니다. 예. 30집이면 사실 엄청 큰 자리입니다. 네. 한 수에 30집이면 이 바둑이란 게 초반에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여기는 아무리 못해도 20집 이상의 가치. 네. 예, 뭐 그 그래서, 가치로 네. 판단이 되는데 어떨 때는 뭐 진짜 한 30집 가까이 되는 가치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냥 일단 확실한 집이 아닌 가치인 거니까요. 네. 근데 네. 지금 우상귀 같은 경우는 이 주변이 모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깔끔하게 딱 이 30집이라는 네. 그 가치가 아닌 계산이 딱 나와요. 글쎄요. 지금은 약간 초반, 물론 이제 바둑판에 4분의 1이 넘는 정석의 형태가 나와서 그런 걸 수는 있겠지만 초반은 지나간 느낌이고요. 네. 이 상황에서 30집이라는 이 집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 두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좋은 자리는 많거든요. 이런 데 네. 두는 것도 이것도 사실 가치죠. 예. 엄청난 자리입니다. 네. 2개 되면 여기도 지키고 5점에 대한 응원도 하고 네. 흙이 안 두게 되면 뭐 압박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사실 30집에 못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보죠. 웬만하면 진짜 네. 30집에 실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 신민준 선수는 실리를 선택하지 않고 중앙의 가치를 더 믿었거든요. 네. 근데 흙의 선택은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두지 않으면 네. 지금 여기 미는 자리도 없죠. 여기를 끊었을 때 굉장히 괴로워요. 넉점을 이어야 되는데 역점을 잡힐 수는 없으니까요. 뭐 있거나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따내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네. 갑자기 중앙이 백이 두터워지고 여기 끊기게 되면 이거 끊는 것까지 강력함으로 남아요. 네, 그래서 흙은 여기를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사실 백의 선택이 어려운 거죠. 여기서는 잡느냐 아니면 뭐 여기를 둬서 흙이 그 다음에 어디를 두면 그때는 따내요. 그래서 백이 두면 흙도 살고요. 네. 이제 백의 그 다음에 연타가 이루어지겠죠. 그랬을 때의 형세 판단을 정밀하게 볼 겁니다. 네, 근데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네. 웬만큼 뭐 대마가 올려있지 않고 위급 상황 아니면 실리를 선택을 했고요. 네, 네. 여기 따내면서 여기가 이제 28이었죠. 여기 40집이 됐어요. 100집이요. 일단은 굉장히 큰데요. 네. 여기를 눌러가네요. 단순히 이런 식의 양걸침하는 것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와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상하다고 본 것 같아요. 실리를 차지하는 것은 백이 뻗어나온 자리가 굉장히 두텁고요. 한 칸 정도만 띄어도 5점과 연결도 자연스럽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 판단보다는 여기를 씌워가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계속 씌워가고요. 그래서 이 5점을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이나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양은 자연스럽게 계속 키워서 가일수하지 않고 큰 집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백이 뭐 예를 들어 살려 나오게 되면 그것을 또 크게 공격을 할 것이고요. 네. 부분적인 형태로만 본다면
좌상귀에서는 이 백이 손을 돌렸기 때문에 양걸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 우상 쪽에서 변화가 너무 커졌거든요. 이 좌상까지 거의 침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배석이 특수해서 이 중앙으로 넓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눌러가고요. 네, 역시 일관된 작전이고요. 근데 지금 AI 그래프 자체는 뭐 엘프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 90은 좀 심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엘프고가 조금 더 이제 흑쪽으로 유리한 판단을 많이 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극단적이죠. 두텁게 되는 상황이 지금처럼 나왔을 때 엘프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한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지금 네. 증당을 합니다. 딱 지금이 그 상황인 것 같고요. 형세 판단 자체는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40집이라고 보고요. 그 대신에 이곳이 이제 흙이요. 따낸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한 5개 정도 따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따낸 점과 바꾸면 35집 정도 보겠습니다. 100집은 35집이고요. 이곳과 이곳은 이제 서로 돌이 개수가 똑같아서 사실 어렵긴 한데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네. 이 모양 흙이 도대체 몇 집으로 봐야 되는지가 네.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감각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도 아래쪽까지 한 25집에서 30집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흙의 집은 이것과 이것 합쳐서 한 35집 보면 귀실리와 이 모양이 백의 이 집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백이 가진 것은 이곳의 귀에 이제 실리가 날 것이고요. 이곳에 발전성 그리고 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흙은 지금 여기를 눌러가고 있는데요. 이곳의 발전성으로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뭔가 아래쪽은 불확실하고요. 이곳 실리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고 뭐 덤은 그렇치고요. 백에 지금 진행되는 모습보다는 흙이 두터워 보이죠. 모습이요. 여기도 집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뭐 형세 판단 자체는 여기서는 사실 뭐 두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개인 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흙이 좀 우세해 보이네요. 네. 일단 근데 우세해 보이는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 모양이 워낙 좋아요. 네. 네. 자, 백도 바빠졌습니다. 이 흙의 엄청난 두터움을 빨리 견제가기 위해서 나와서 차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이제 계속 밀어가는 것은 늘어서 백집이 늘어나긴 하지만 흙의 두터움이 훨씬 더 위쪽으로 좋죠. 그래서 5점은 이제 뭐 살리기도 어렵고요. 이제는 그냥 흙의 모양이 계속 커지는 것만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여기를 나와서 끊고 그냥 아예 뭔가 돌과 돌이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5점도 살려오고 이 흙집을 파워하겠다라는 뜻이 강한수가 이끄는 수입니다. 네. 뭐 밀어가거나 늘어가는 것은 날일자도 있겠고요. 입구자 가면 그 다음에 흑마가 잘 나오는지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흙이 들 수 있는 거는 날일자, 입구자거든요. 근데 입구자 했을 때도 흑마 자체가 잘 안 나온다면 밀어가는 것을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흑한테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이제 타개하기는 더 수월해요. 대신에 좀 악수죠. 뭐 늘거나 젖히게 되면 변 쪽으로는 흙이 훨씬 좋아지니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늘었을 때 날일자나 입구자로 흑마가 곤란해진다면 밀어가는 선택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양쪽의 방향을 놓고
백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또 백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역시 3-3이죠. 이 모양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이 3-3이 정말 강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진행된 다음에 바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근데 돌이 여기 있다면 백도 이런 부분이 이제 젖히는 것 때문에 선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흙이 쉽지는 않은 거죠. 이 안쪽에서 수내는 것만 봤을 때는요. 네. 뭐 대신에 근데 여기 오면 흙이 이런 데 오고 기와 중앙을 또 맛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흙이 이 자리는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백으로서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모양이 결정되기 전에 먼저 옹수를 물어보는 것도 재미있는 수법이 되는 것 같고요. 아, 밀어갑니다. 네, 역시 밀어갑니다. 늘어가는 것은 이제 뭔가 모양이 백이 택마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밀어가서 중앙에서 좀 더 확실하게 안형을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젖혀갔습니다. 역시 백이 좀 괴로운 것은 사실이에요. 네. 두점머리를 당해서는요. 또 타이트하게 공격을 하고 있네요. 이제 여기는 이제 있겠죠. 근데 한 칸은 여기를 젖힐 수도 있고 뭐 붙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면 끊어서. 이건 순식간에 여기서 바둑이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당하면요. 한 칸은 조금 위험하죠. 그러면 호구를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항상 이곳은 이런 데를 붙여가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양 자체도 백이 무너지지만 붙이는 것이 오면 선수가 되죠. 3-3이 네. 바로 보입니다. 사실 여기 3-3 당하면요. 이런 형태에서 당하면 여기 사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백의 응수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었죠. 백으로서는 중앙 하나만 사실 타개하는 입장이라면 편해요. 근데 중앙도 타개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귀가 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 호구 쳤습니다. 근데 네. 도치는 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3-3을 물어봐도 먼저 물어봐도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고요. 백이 여기 어떻게 봤죠? 굉장히 곤란해 보이는데요. 3-3 침입했을 때 3-3에 들어가면 지금 아예 먼저 그것도 중앙부터. 일리가 있어요. 네. 그 자리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요. 이런데 이제 붙이는 것이 급속이 나지만 백도 늘면서 다음에 이곳 보죠. 선수가 된다면 이제 귀를 놓칠 가능성도 있고요. 백이 한번 머리가 나왔기 때문에 흙이 받아도 당장 뭐 지키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이곳을 교환을 하면요. 네. 백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여기도 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점점 더 부각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젖혀가는 수가 더 좋네요. 백이 너무 괴로운데요. 힘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여기를 씌워갔을 때 엘프고의 저 90% 정도 되는 판단이 일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 늡니까? 안 젖혀가네요. 여기를 늘어요? 그럼 밀리는데요? 이때 다시 젖혀갈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여기는 약간 이제
늘었다는 것은 늘겠다는 뜻인데 이제 백이 여기를 먼저 오고 귀를 지켜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약간 몰아치는 느낌이었다가 네. 한 템포 숨을 좀 고르네요. 그 자리죠. 그 자리 한 칸 뛰면 백도 약간 숨통이 트입니다. 그 자리 돌이 놓여지면서 좌상 쪽으로도 간접적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자리는 진짜 흑한테 당하면 정말 아픈 자리였는데요. 당하는 순간 거의 선수성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계속 젖혀서 밀어붙이다가 급소를 가고 뭔가 백을 계속 좀 숨막히게 괴롭히는 것이 어땠을까 싶은데요. 근데 늘어서 약간 백이 좀 한숨 돌린 그런 장면입니다. 늘었죠? 이건 뭐 무조건 지키죠. 네. 이제는 자연스럽게 지키는 타이밍이 나왔어요. 여기도 잘 지켜야 됩니다. 여기 막으면 이건 아직 지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데도 남아있고. 하다못해 여기가 확실히 선수가 되면 막은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또 사활을 또 생각하면 또 막아야 되나요? 흑의 사활도 네. 연관이 있나요? 왜냐면 뭐 아예 그냥 완승은 아니니까요. 네. 정수로만 본다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확실하죠. 그리고 여기를 뒀을 때 100%안 받아도 된다. 네, 뭐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사실 여기를 막아져 있으면 한 칸이 이건 진짜 과다해야 돼요. 근데 날일자는 안 받아도 전체 사활 자체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나중에 끝내기로 배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보면 한 칸, 한 두 칸 정도 뒤로 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 수도 이제 막은 것과 비슷해요. 어차피 거의 이렇게 두면 받아야 됩니다. 여기 들여다보고 막았을 때 뒷맛이 굉장히 고약하거든요. 네. 예. 역시 정수인데요. 이 중앙이 어떻게 되는? 지금 막아가네요. 지금 막아가는 이유는요. 흑이 뭔가 공격을 왔을 때 그래도 흑 전체에 대한 압박이 되어 있어야 조금 더 수월하게 백이 헤쳐나갈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중앙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맥점인가요? 참 신민준 선수는 이런 수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백이 둔 다음에도 끼워가는 게 있습니까? 한 수 모양을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맥점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구수가 있어요. 단수 치면 나가서 파워가 됐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둘 때 여기를 후수로 사는 손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돌렸을 때는 이렇게 손을 돌려도 잡으러 가면 백이 일단 뭐 나와서 끊을 수는 없어요. 여기를 당하는 순간에 바둑이 끝나버립니다. 네. 한 집을 내는 것도 여기를 당하고 뭐 늘게 되면 뭐 수상전이 안 되죠. 그래서 한 집을 내는 작전은 백도 안 되고요. 여기를 당하는 순간에 이곳을 나가야 되는데 이 그림은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파워를 일단 너무 많이 당하고 흑은 다 잡으러 올 수 있지만 그냥 흑만 살아버리면 네. 이거 뭐 어디 가서 살죠? 아예 못 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당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두면 바로 다 살려야 되는데 이건 좀 전에 그린과 같이 대책이 없죠. 네. 일단 이곳의 단수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곳을 단수 쳐볼까요? 나갔을 때 막으면 역시 살리고 5점 살려야 되는데 이건 여기를 끊기고 시작했기 때문에 흑이 확실히 살았죠. 네. 그다음에 계속 밀어가면 이것도 곤란합니다. 계속 공격을 당하는 형태인데요. 이러면 굉장히 백이 좀 곤란해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신민준 선수가 공격에 맥점을 주어가면서 이 백대마가 휘청하고 있습니다. 한율로 선수는 이 중앙의 백도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요? 자, 중앙전 잠시 후에 감상하시겠습니다.